네,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와 함께 건강정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쌀쌀한 가을에는 건강을 위해서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요. 네, 바로 안구 건조증부터 비염 또 관절염이 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기자 나와 있고요. 요즘 주변에 보면 진짜 감기 환자가 부쩍 늘어난 것 같아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날씨가 추워져서 감기에 걸린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해마다 이맘때면 이 병원은 감기 환자들로 북적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5년간 월별 감기 환자 수만 봐도 8월보다 9, 10월에 54% 더 늘었고요. 편도선염은 30%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가을철 감기는 날씨보단 이 건조해진 탓이 더 큽니다. 건조한 기온은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막아내는 우리 면역 방어 체계를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인체 방어막 중 하나가 이 호흡기 안쪽의 손목, 미세한 털인데요. 이 털이 잘 운동을 해야 세균을 잘 막을 수가 있습니다. 호흡기의 방어벽 역할을 하는 이 기도의 점막 손목을 실제로 채취한 뒤에 초고속 카메라로 촬영을 해봤는데요. 이 정상 손모는 활발히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지만 건조해지면 이 손모의 운동 횟수가 눈에 띄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리네요. 이 손모를 감싸며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 점액이 말랐기 때문인데요. 이 공기가 건조해지면 그 윤활유조차도 마르기 때문에 손모가 움직임에 장애를 받는 겁니다. 손모 기능이 떨어지고 또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방어 기능을 못하는 건데요. 네. 원래 이 정상 손모는 1초에 한 10회에서 한 20회 정도 움직이면서 먼지나 세균을 이렇게 위쪽으로 바깥으로 내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손모 운동이 느려지게 되면 먼지와 세균이 그대로 달라붙어가지고 호흡기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그때부터 이 목이 간질간질해지면서 감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날씨가 쌀쌀하다고 이 실내 온도를 무작정 높이면 습도도 그만큼 낮아지는데요. 습도가 낮으면 이 아침에 자고 일어날 때 마른 기침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실내 온도는 한 20도 전후로 살짝만 올리고 습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그 꽃가루 얘기인데 저는 봄에만 이제 꽃가루가 많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닌가 봐요. 예, 꽃가루 하면 봄철 꽃가루만 떠올리기 쉬운데 사실 가을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그중 대표적인 주범이 바로 가을철 도심에 많이 퍼져 있는 환삼덩굴입니다. 환삼덩굴요? 예, 이 환삼덩굴의 꽃대를 털면 이 꽃가루가 날리는데요. 네. 이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면 이 꽃가루가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 물질이 공기 중에 떠돌다 사람 코에 들어가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 봄철 꽃가루와 다르게 이 눈에 잘 띄지 않으면서 알레르기 반응을 더 잘 일으키는 이게 쑥, 돼지풀, 그리고 이 환삼덩굴 같은 이 잡초꽃가루는 가을에 많이 날리는데요. 그래서 이 가을에 알레르기 환자가 연중 가장 많은 이유입니다. 실제로 알레르기 비염 환자를 월별로 보면 9, 10월에 220만 명이 발생해서 3, 4월 176만 명보다 25%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월 들어선 환삼덩굴 꽃가루가 공기 중에 가장 많이 떠다니는 것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최근 연령별로 알레르기 원인 노출 빈도를 조사했더니 어린이들이 환삼덩굴에 많이 민감해진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서 이들이 자라서 20년, 30년 뒤 성인이 됐을 때 가을철 알레르기 질환이 더 많아져서 더 큰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따라서 꽃가루가 많이 날리는 아침 시간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예방을 위해선 알레르기 원인 물질을 이 피부 반응 검사로 찾아내서 면역 치료를 받는 것이 또 효과적입니다. 네. 또 이제 가을 건조와 관련해서 저는 눈이 자주 이렇게 마르고 굉장히 좀 시린 느낌도 때로 나요. 예, 또 가을철에 문제가 되는 게 안구 건조증인데요. 이 쌀쌀하고 건조해서 이렇게 눈물이 마르기가 쉽고요. 안구 표면에 손상이 가기 때문입니다. 네. 이 안구가 건조해지면 눈이 충혈되거나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이 점점 눈에 자극이 심해져서 반사적으로 오히려 눈물을 더 많이 흘리게 되고 피로나 두통, 시력 감퇴로 이어집니다. 또 이것도 실제로 특수 형광물감을 눈에 떨어뜨려 봤는데요. 이 10초도 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눈물이 마른 부위가 웅덩이 패이듯 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고 대기가 건조해지면 눈물막이 깨지면서 눈물이 증발하는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따라서 안구 건조증이 있다면 실내에서 너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네. 또 외출 전에 눈물이 쉽게 마르지 않도록 인공 눈물을 넣는 것도 방법입니다. 결국 이 바뀌는 계절에 생체 리듬에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증상들인 거죠. 예. 그래서 또 하나 주의하셔야 할 건 또 이렇게 생체 리듬 안에서 주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관절에는 그러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예, 바로 이 관절 건강도 중요한데 바로 일교차 때문입니다. 요즘 새벽 기온이 10도 정도로 툭 떨어지면서 새벽에 무릎 관절이 뻣뻣해지고 아파서 꼼짝 못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신데요. 이렇게 일교차가 심해지면 관절의 온도가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더뎌지면서 관절 주변의 통증이 심해지게 됩니다.
실제로 적외선 체열 측정기로 관절염 환자의 무릎 관절 표면 온도를 재봤더니요. 오후 3시엔 오전 6시에 이 무릎 관절 온도가 31.4도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오후 3시에는 33.9도로 새벽이 낮보다 한 2.5도가량 낮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무릎이 취약하다 보니까 무릎에다가 이제 보온이나 담요 같은 걸 덮고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박광식 의학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 아셨죠? 종아리도 가끔 주물러 주시고요. 그리고 안구 건조증 예방하기 위해서 가습기도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